자, 왼쪽이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의 카드고요. 오른쪽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의 카드입니다. 참고로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두 분 중 한 분을 찍고 싶어도 찍지 못합니다. 최대한 공정을 기해 풀이했으며 두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비난이나 댓글 안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두 분의 것을 동시에 바로 본 바로 의하면 한쪽 후보의 에너지가 상당히 가볍게 오늘 잘 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. 먼저 정원호 후보 카드 한번 볼게요. 컬러 타로는 핫핑크가 나왔습니다. 이분은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새로운 마음가짐, 설레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에너지틱하다. 저는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이제 성동구청장을 이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시절에 묵은 것을 좀 벗어 던지고,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의 모습, 혹은 이제 서울시장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. 상대 후보를 반드시 물리치고 서울시청에 입성하겠다는 대단한 결의 같은 것도 좀 엿보이고 있는 것 같고, 정치를 천직으로 여기는 면도 있고,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. 당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. 이런 의지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정 후보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짜로 서울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, 가시밭길이라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는 의지 그런 것도 굉장히 충만해 보여요. 실제 유권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이분 사주를 얼핏 보니까 갑인일주시더라고요. 갑인일주의 특징은 뻗어나가고 일 벌리는 힘이 좀 강합니다. 역마의 기질도 강하고요. 포부가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이제 원대한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평가되고 있고, 그리고 상당히 이제 박학다식하시고 재주도 많으시고, 예, 그런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. 사주에 역마살이 강한 분이라 제 판단에는 어떤 것이든 기준이 높은 포부, 시야 등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변화나 충격에 이제 흔들림 없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세상이 억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있고 실제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. 그 주위에 아우라가 있는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. 그 대운이 병인 대운이시던데 올해 대운에 뭔가 큰 일을 좀 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다음은 오세훈 후보.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시고 있는 듯합니다. 마음이 무겁다. 저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무래도 초선에 비하면은 재선, 3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그 마음을 좀 무겁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전적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훼손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은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. 재선, 3선 하시는 분들.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3선을 하시는데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, 벽이 느껴진다, 본인 딴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, 당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지금은 좀 힘에 부친다.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십니다. 역경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무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시는 듯합니다. 사실 오세훈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명태균 게이트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언론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. 현재 이제 드러난 윤곽이 또렷하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, 아무래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적으로 이런저런 좀 생각이 좀 많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선거에 임하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카드상으로 보자면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. 이렇게는 좀 안 보여지고 좀 뭔가 좀 좋게 말하자면은 그냥 좀 차분하게
하시는 거고,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,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활기차다, 뭐 활발하다 이런 쪽으로는 제가 지금 보여지지가 않거든요. 사주를 보니까 이분이 정유일간이시던데 겨울에 태어나셨죠. 겨울에 태어난 뭐 모닥불 뭐 얼마나 소중합니까? 귀하죠. 그 차갑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 찾는 분이시고 묘책도 굉장히 잘 내는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성격이 대체적으로 차분하신 것 같아요. 뭐 무작정 일을 저지르고 행동하고 그럴 분은 아닌 듯합니다. 판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이고 추진력보다는 결단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. 그 을미대운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쉽게 뭐 의지가 꺾이거나 좌절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어쨌든 다 두 분 다 뭐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리딩 넘어가겠습니다.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카드를 뽑아봤는데 사실 뭐 출사표를 던질 때 가거나 뭐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. 그 목적 없이 출사표만 던지면 이후 마주해야 될 상황이나 환경에서 부정적인 이슈나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일에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준비된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정원호 후보 컬러타로에서는 이번에도 핫핑크가 나왔습니다. 애정을 뜻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죠. 뭐 사랑스러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긍정적인 뭐 분위기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.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가 처음이라 알고 있는데 인생 첫 뭐 서울시장이니만큼 대단한 각오가 있다. 뭐 이렇게도 봐지고 있거든요. 성동구청장을 여기만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행정이나 인프라 구축 등 나름 준비한 것들도 많다 보여지고 있습니다. 서울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핫한 도시가 됐죠. 뭐 그 부분도 신경 안 쓸 수 없다. 이렇게 판단도 되고 있거든요. 누가 머물더라도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서울로 만들자. 뭐 낙후된 곳, 오래된 곳, 특히 좀 신경 써야 된다. 예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시정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. 이런 마인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뭐 카드상으로 보자고 하면 서울시장 출마를 해보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 오신 듯 보이거든요. 다음은 오세훈 후보 리딩하겠습니다. 다음은 오세훈 후보 리딩 하겠습니다. 그 서울시장을 왜 하려고 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 앞서 언급됐던 이제 정원호 후보가 핫핑크라면 이분은 이제 컬러타로에서 주황색 카드가 나왔습니다. 주황색은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색이죠. 그 열정과 자중을 아우르는 카리스마가 있는 카드가 이 주황색 카드라고 하거든요.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으니까. 예. 그리고 이제 금전운으로 치자고 하면은 이 주황색 카드가 또 금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일을 좀 뭔가 많이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 주황색 카드는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질풍노도 시기에 이제 청소년의 색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예전에 오렌지족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황색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충동적이게 행동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스님들이 이제 법복을 입으실 때 두르는 그게 이제 주황색인데 그게 이제 명상과 철학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가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철학적인 면이라든지 사유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내면에 있다.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카드가 나온 거 봐서는 좀 젊고 이제 뭐 활기찬 서울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셨나 싶어요. 새로운 도시 뭐 무슨 일을 해도 재미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뭐 그런 의지가 분명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미 뭐 계획한 것들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재건축 같은 이제 뭐 부동산 재건에 대한 의지도 충분히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어두운 곳을 잘 보자 그런 마인드로 임하신 이만큼 이제 실제 이제
이번 당선 뭐 이유가 뭐 복지가 잘 되는 도시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 약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소통이나 뭐 배려가 잘 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지. 관광 도시로 확실하게 만들자. 제가 느끼는 이분의 에너지는 이렇습니다. 다음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정원호 후보 당선 후에 이제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. 한마디로 뭐 이분이 당선되면은 묵은 것들, 뭐 필요 없는 것들, 비난받던 것들 뭐 싹 정리되는 흐름이 읽혀지고 있습니다. 정 후보가 느끼기에 좀 부정적인 인프라, 시설 이런 것들 뭐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 지출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 뭐 이러는 거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풀 때도 진짜 쓸데없는 데에 이제 그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보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성동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.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예산 관련 문제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적시적기에 뭐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좀 건조하고 딱딱한 서울의 이미지를 이제 서울의 정의라는 것을 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. 일단 이번 서울시장 당선되면은 서울시 예산부터 살펴보실 것 같아요. 무작정 이제 뭐 저 힘없는 분들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거는 뭔지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좀 짜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사실 뭐 서울시가 그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뭐 이렇지만은 뭐 지방 소멸까지 얘기될 수 있는 뭐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네, 확실하게 뭐 이런 쪽도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다음은 오세훈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세훈 후보 카드를 보니까 그 정원호 후보하고 약간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정책 마인드가 약간 있어 보인다고 해석됩니다. 이게 이제 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뭐 이런 부분인데요. 확실히 이제 그 배려와 소통이 잘 되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고 기존 추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업에 대한 재편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서울은 이제 지방 소멸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업단지 양성이나 출산율 확보, 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약간 이제 거리가 멀죠. 근데 이제 서울이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출퇴근 거리, 뭐 저기 직장은 서울인데 그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직장은 서울인데 살고 있는 집은 뭐 용인이나 수원, 뭐 이런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, 심지어는 그 충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관련 부분에 가지고 변화가 좀 일어날 듯 싶습니다. 뭐 특히 이제 청년들 위주로의 뭐 주택 성과라든지 이런 거. 청년주택 문제가 장기간 이슈였을 때가 있고 지금도 좀 문제라고 지금 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뭐 언론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뭐 약간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뭐 혹은 이제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이제 출산하고 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, 출퇴근하기 좋은 도시,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재미있게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등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날 듯 합니다. 한마디로 뭐 지금보다 더 인기 많은 글로벌 도시, 뭐 청년들을 위한 뭐 그런 도시,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쪽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다음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좌측이 1번 정원호 후보 카드이고요. 우측이 2번 오세훈 후보 카드입니다. 이거는 이제 마지막 총평이자 당선 가능성이 누구한테 더 큰지를 알아보고자 만들어 본 영상인데요. 누가 당선 확정될 것이다. 저는 뭐 이런 것들 말씀 못 드리겠고, 제가 리딩하는 것을 토대로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원호 후보의 타로 카드는 이제 메이저 카드인 19번, 이제 그 태양 카드가 나왔죠.
그 오세훈 후보는 9번 펜타클이 나왔습니다. 둘 다 그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.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. 누가 당선 유력하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뭐 혹은 이제 이 카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. 정 후보를 의미하는 태양 카드는 밝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카드죠. 실행력에도 충만합니다. 다만 이제 마무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. 예. 그 태양은 이제 오행물상 중에서 하늘에 떠 있어 그 옛날에는 일인지와 만인지상으로 불렸죠. 그 국왕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. 하늘 위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이죠. 그래서 뭐 태양을 이제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, 고대에서는 이제 태양신이 있다고 믿고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죠. 존재감이 충만합니다. 태양은 일단 존재감을 상징합니다. 밝기 때문에, 빛을 비추기 때문에. 일인자, 만인지상의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고,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지지자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심리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 리더십이 또 충만하죠. 다만 태양 카드가 좀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이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되거나 위태롭거나 너무 밝아서 주위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앞서 정 후보는 추진력이 좋다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분이 좀 과하게 좀 열정을 부리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쪽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나, 뭐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네요. 태양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19번에 속합니다. 이것을 이제 더하면 10이 되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쪼개야 됩니다. 1 플러스 0, 즉 1이 됩니다. 리더, 독립 등을 상징하고 있죠. 숫자 1이 나오는 것은 뭐 확고한 리더십 뭐 그런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고 운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주역으로 풀이를 하자면 1은 건, 즉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좀 뭔가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오세훈 후보입니다. 오세훈 후보는 9번 펜타클이 나왔습니다. 펜타클은 이제 타로 카드에서 금전, 기회, 현실적, 그리고 현실적인 성취 등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 펜타클의 경우에는 좀 감성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요. 9번 펜타클은 풍요와 안정, 현실적 성취를 이룬 후 맛보는 달콤한 안정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고, 생활 기반이 잘 다져져 있다, 이렇게 해석됩니다.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뭐 차이점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한테 관심이 많고 베풀어 주는 거 좋아하죠.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것을 뭐 우선순위로 한다고 합니다. 뭐 그렇다고 남한테 관심이 뭐 전혀 없다,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.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 혹은 내가 건강해야 남을 잘 챙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후보의 9번 펜타클은 여유와 안정을 기반으로 환경을 다져나가고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나 자체가 건강하고 좀 그렇게 해야 난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다. 이게 이분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.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역사를 쓰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. 9번은 이제 수비학적으로 완성됐다, 봉사한다, 뭐 그래서 봉사해라,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9번이 끝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. 수비학에서는요. 그리고 9번이 저기 불교에서는 완전한 수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아시죠?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완성을 의미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요. 실제 이제 타로에서도 9번은 이제 완전함, 뭐 종결, 뭐 그래서 다시 일로 이제 돌아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, 이제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,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요. 9에서 하나를 더하면 10이 되는데 완전함에 따른 목마름을 오 후보가 좀 느낄 수 있겠다,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오 후보는 이번 선거를 더욱 치열하게 임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서울시장 선거 관련 타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. 6.3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. 벌써 다음 달이네요. 국민의 주권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한 표 행사하러 갈 겁니다. 선거 관련 악플 안 남기셨으면 좋겠고, 재미삼아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